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타임뱅크 코리아의 손수락 대표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포럼의 주제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어떤 그 연구를 했다거나, 뭐 상담학이나 심리학 같은 것들 공부한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선 이유는 제가 타임뱅크를 시작하고 나서, 제 주위에는 늘 자살을 고민하거나, 또는 시도해봤거나,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자살을 한 분도 계셔서, 이런 분들과의 어떤 경험 속에서, 타임뱅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거기서 얻은 통찰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걸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자료 하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장년 및 노인들의 어떤 우울과 고립, 뭐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학회 연구가 있었고, 오늘 제 발표 이후에도 그런 또, 어,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그 타임뱅크가 할 것들은 이제 그러한 어떤 요소 중에서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이 사회적 고립에 대처하는 어떤 새로운 연결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행동 지침은 뭔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제 경험치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뭐 순서로는 간략하게 이제 우리 자살과 둘러싼 몇 가지 그 통계 수치를 한번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타임뱅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중심 가치라든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는지 그것들을 설명드리고, 이 또한 이제 국내에서의 사례와 해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그, 음, 명쾌한 어떤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제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그런 어떤 시민이 동력이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임뱅크를 추천드리면서 그 한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 도표는 여러분도 뭐 이렇게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한국의 어떤 자살 수치 세계 1위죠. 10만 명당 한 26명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타임뱅크를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도표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도표를 보면서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현상을 보면서 이런 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안전망이 되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새로운 연대를 만들 방법은 뭔가? 뭐 그런 것들 고민하기 시작했었고, 그런 고민 중에 하나로 사실 저는 타임뱅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자살자들의 자살 위험성과 그 자살로 이끄는 어떤 그몇 가지 팩터들, 순간 개수를 이제 어느 한 통계 자료에서 제가 뽑아왔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1위로 사회적 고립을 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실 이 자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19세에서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음, 그렇지만 사실 오른쪽에 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령화가 될수록 사회적 고립도는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장년 노인들에 있어서도 자살의 직접적인 가장 큰 상관계수는 사회적 고립일 것이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이제 조금 더 흥미로운 또 자료가 어,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이 자살률이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사실 남성들의 이게 자살률 수치가 또 굉장히 높은 그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도표를 보면서 제가 어, 어떤 한 조사 연구를 떠올리는 게 있는데 요거거든요. 어, 이탈리아 사르디아 섬에 대한 사례인데 이 섬은 평균 연령이 100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한 거는 할아버지들의 평균 수명도 할머니들의 평균 수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남성들보다 한 4, 5살 많거든요. 근데 왜 이 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수명이 비슷할까? 이 의문을 갖고 한 연구자가 들어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가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남자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싸우거나 혹은 도망가는, 여기 이제 fight and flight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여성들은 관계 맺기를 하는 어떤 DNA가 있더라.
이런 어떤 가설에 기초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여성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찾아서 뭐 우리 한국으로 제가 설명드리니까 소장이 끌기를 좋아하는 뭐 그런 어떤 DNA가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걸 어, 갖고 이제 조사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섬의 그 할아버지들의 공통된 특징이, 예, 관계 맺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누군가 이웃집 이런 뭐 앞집 뒷집에서 간섭하기 좋아하고 그런 독성들을 발견하면서, 아, 이게 이제 수명의 연장 큰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던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유의성을 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정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아래 사진과 같이 할머니들은 되게 좁은 공간, 벤치 앉아서도 고물고물하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길 좋아하시는 반면에, 이제 어르신들은 참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서로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이제 사실 관계 맺기를 힘들어 하시는 남성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는 타임뱅크가 그런 새로운 관계 맺기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타임뱅크는 사실 간단합니다. 뭐 뱅크니까 이제 뭔가를 저축하고 교환하는 거겠죠. 근데 이 은행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저축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도움을 한 시간 줬다라면 그 시간만큼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고받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자원봉사라든지 복지의 어떤 패러다임이 일방향 도로로 이야기한다라면, 타임뱅크에서는 양방향 도로다.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양방향의 도움 주고받기가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저는 순환하는 구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순환하는 어떤 봉사 구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누구나의 한 시간은 평등하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할아버지의 한 시간, 아이의 한 시간, 또 장애인의 한 시간, 또는 변호사의 한 시간마저도 우리는 모두와 동등하게 인정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돈이 관련되지 않고 서로 도움 주고받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간에는 신뢰가 싹들 수밖에 없고 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친구 맺기가 가능해지고 또 이웃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으로서는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주고받는 봉사, 주고받는 도움을 하다 보면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사회 소외계층으로 봉사나 복지의 대상으로 있던 장애인이라든지 가난한 노인들, 이주노동자들, 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봉사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주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영국에서 한 타임뱅크의 통계 수치인데요. 일반적인 자원봉사에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 그리고 신체 장애자들, 뭐 이런 분들의 참여율이 한 13%였다라면, 타임뱅크에서는 그 수치가 33%까지 높아지는 놀라운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표에서 같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정말 시장 경제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업자라든지 또는 비경제 활동 인구들, 주부들, 그리고 막 은퇴를 한 은퇴자 그룹들이 타임뱅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들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이러한 이제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여러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동체를 말하는 뉘앙스들이 각각의 차이도 있고 그 절박성들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이 공동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우리가 정의 내린다고 하면 저는 단연코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취약계층들은 경제적 취약할 뿐만 아니라 관계망 자체도 어, 외롭다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다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타임뱅크를 시작한 데서 가장 기본, 우선은 사회적 역자로 그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타임뱅크가 이제 실천한 데서 몇 가지 이제 지키는 중심 가치라는 것들인데요. 그중에서 제일로 내세우는 중심 가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은 누구나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혹은 이제 이 능력을 자산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빈컵
요 비율을 드는데 여기 물컵을 보시면 알지만 사실 물이 반이 비어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밑에 물이 반이 차 있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 없는 것을 보는 것을 결핍과 욕구 중심으로 본다라면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중심으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경험해왔던 많은 외롭고 힘든 분들, 자살을 시도한 분들 또는 또 우리가 반찬 나눔이나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그런 분들이 그러세요. 저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나는 뭐 하고 어르신들 이런 포인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마음들, 그 자살자들도 가지는 보편적인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이 있다는 것들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끌어내는 데서 타임뱅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타임뱅크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로는 저희가 이제 공원동에 타임뱅크 하우스라는 조그만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사실 이 공간에서는 동네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안 오세요. 유지들이라든지 뭐 직장 다니고 바쁘신 분들, 돈 벌기 바쁜 그런 분들은 사실 거의 안 오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동네 안에서 하루 심심해서 갈 데가 없거나 누구도 놀아주지 않는 장애인들, 음,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오시기 시작해서 거의 한 7, 80%가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절반 정도 이상이 80대 어르신들, 이분들도 다 사실 오실 때는 혼자서 개별적으로 오시던 분들이었거든요. 대다수 이제 질문을 드리면 우울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겠다. 이런 분들이 거의 보통 어르신들 보이는 반응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게 보통 이분들이 하루에 이제 오후 한 1시 이후에 2시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문을 닫는 6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니다. 가장 기본인 이제 탁구대가 있어가지고 탁구대를 중심으로 탁구를 치시기도 하고 물론 당연히 탁구를 못 치시는 분들도 도움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탁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종이접기라든지 하모니카 배우기 같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직접 자기가 아는 뭐 민요 가르치 수업도 하고요. 또 뭐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웃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전달 봉사 그리고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한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그 일상을 나누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서 이제 서로 친구 관계, 이웃 관계가 이렇게 완성이 돼가면서 그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요즘이 제일 행복해. 이런 말들은 늘 저희들한테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저희 타임뱅크하우스 오시는 분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여기 이제 독거 중년들, 뭐 여기 사진에 나온 이분도 뭐 독거 중년 분이신데 뭐 하루 종일 TV만 보고 집에만 계시던 분이 원찮게 저희들이 병원 동양 봉사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봉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양한 봉사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뭐 이분들의 어떤 시간들이 이렇게 오래 통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밥상 모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밥상 모임을 하는데 이 밥상 모임에는 뭐 전문 요리사가 와서 만들어주는 식단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집에서 자신이 만든 걸 와서 나누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주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데요.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웃고 즐기면서 음식 먹는 거 어,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이 중장년 분들한테 경험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만으로 한 달에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 위에 나와 있는 이분도 사실 독거 중년이신데, 우리 저희들이 이제 타임뱅크 회원이 되실 때, 적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제 우리 뭐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분들은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런 표현을 입에 달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마침 저희 타임뱅크 하우스 온 그 발달장애 청년 중에 오목두기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목두기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야 당연히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봉사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분도 참 재밌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랜 어떤 그 고립과 이렇게 단절에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 소통 능력이나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질문을 하면 그거 왜 물어요? 그리고 뭐 탁구 초보자들 그러면 자기는 좀 잘 치는 사람들하고 치고 이렇게 초보자들한테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과 이런 또 다른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는 시간들 갖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봉사에도 참여하시고 이게 반찬 전달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요. 개인 사정 때문에. 하시면서 자기 그 누추한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거기를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의 어떤 그 수업 공간 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때 너무나 감사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이분과 관계 맺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었고 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이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적응해가는 과정 속에서 대화하는 말수가 늘어나고 또 대화하는 어떤 예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모습들이 이 공동체가 가진 무슨 힘이었다.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저는 자녀인들한테서도 그런 변화의 흐름들은 그 누차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희들이 이제 이 공동체였던 사례로 타임뱅크가 처음 시작되었던 구미 사례가 있습니다. 구미에는 독거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 네 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한 사랑방당 뭐 10여 명에서 많게는 뭐 20명까지 모시던데 아침 9시부터 10시부터나 이제 오후 4, 5시까지 하루를 같이 보내는 음, 그런 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타임뱅크 하우스는 불과 이제 1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사랑고리에서는 그게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는 독거 어르신들끼리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들 안에서도 처음에는 우울증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달고 다니는 다양한 질환들, 뭐, 그 치매 어르신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서로 돌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공동체가 계속 함양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사랑고리를 연구했던 한 연구자의 어떤 표현에 따르면 이 꿈이 사랑고리 어르신들의 어떤 말 표현 중에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항상 쓰고 계시더라. 나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공동체가 된 뚜렷한 어떤 징표로서 이런 사례로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탈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시발점이고 도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네 안에서 보면 사실 어르신들을 떼어놓고 보면 어르신도 돌봄 대란이고 아이들도 돌봄이 안 돼서 학교나 뭐 이런 데서 돌봄 대란으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어르신과 이 아이 엄마가 만나고 아이가 연결될 때 아이가 이를 위해서 할머니가 돌봄을 해주고 또 그 할머니를 위해서 이 젊은 엄마가 또 반찬을 나눠주고 사실 이런 데 서로 주고받기가 가능하다라면 사실 서로 돌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돌봄 대란으로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을 서로 돌봄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사실 영국에서의 또 사례입니다. 영국은 사실 저희 한국보다도 탄핵에 역사가 높기 때문에 더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좀 유심히 본 거는 영국 교도소의 사례인데요. 뭐 교도소라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신입 수감자나 또는 이제 초범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 이제 되게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그리고 심리적 어떤 죄책감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살 시도가 많다라는 게 영국의 통계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교도 당국이 선배 수감자들한테 사마리탄이라는 경청 프로그램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선배 수감자들이 후배 수감자들한테 멘토링을 하는 방식으로 타임뱅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선배 수감자가 후배한테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 시간 화폐를 받겠죠. 근데 그 시간 화폐를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봉사를 받기도 하거나 또는 이제 퇴소 이후에 커뮤니티에 가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거기 그 보범자들의 심리적 우울감들을 해결해 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이제 사마리탄이라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제가 영국 갔을 때 이 사마리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관계자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작년에 이 사마리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볼런티어들의 참여 숫자가 2만 3천 명이 된다는 그 놀라운 수치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그런 반면에 제가 이제 오늘 포럼을 위해 가지고 뭐 자살 예방 상담이라는 키워드로 구글링을 하니까 이 구글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차적으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의 우울증이나 근로조건, 심리적 불안감들 그런 것까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한정된 상담 인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없이 몰려드는 전화를 받지 못한다든지 또 연결이 잘 쉽지 않다든지 그런 불편함들도 노정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상담 전문가들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어떤 관계 맺기 통해서 이웃들이 참여하는 이웃들이 동력이 되는 어떤 그런 자살 예방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단초가 아마 사마리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탄에서 중요시하게 참여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자살자 경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살 상담을 하면서 그 효과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신학자인 헬린 아우엔이라는 분이 썼던 운지더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그런 자살 경험자들이 더 높은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지 또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살 상담해온 분들을 더 하더라는 것들이 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근데 그분도 뭐 지금도 자살에 대한 뭐 유혹을 떨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그, 그 성전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살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어떤 큰 자원으로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이웃 치유자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웃 치유자를 발견한 것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세월호 당시 그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상담과 노력도 필요했지만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웃 밥 먹었냐, 같이 앉아 있어 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트라우마들은 사실 일순간에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장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옆에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웃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상담자들 중에서 그 이웃들의 참여가 그만큼 소중한 것들을 이웃 치유자라는 표현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살 경험자들, 이웃 치유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던 타임뱅크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호프 익스체인지라는 이 설립자 자신도 양극성 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타임뱅크를 하면서 스스로 또 이렇게 위로받고 치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타임뱅크가 바로 이러한 그 시민 참여들을 해낼 수 있는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과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들 그리고 각자 가진 자산을 바탕으로 관계 맺게 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한테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 사각지대, 그 늘상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그 타임뱅크가 말하는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중심이 된 이러한 연결망들은 참 근본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안전망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외로움의 문제,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노인, 1인 노인 가구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지금은 1인 가구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부터
또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문제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문제까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거쳤지만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어떤 팬데믹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특정 어떤 계층이나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거기에 시민적 참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저는 우리가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음, 내가 외로울 때, 고민이 있을 때 항상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내가 거기 가면 언제나 받을 수 있는 도움, 줄 수 있는 도움이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는 곳. 그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런 공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면 아마 사회적 고립되어 있거나 우울에 빠진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면서 뭔가 자기도 나눠줄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자존감을 가지면서 버텨나가는 그런 어떤 근육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 위해서 타임뱅크가 있고요. 그러한 도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이 만들어가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들을 한번 가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